업종 공략 업앤다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하나금융투자 삼성동 금융센터 윤여민 FA 팀장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이 시각 속보가 한 가지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 상원에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탄핵 심판 합헌 표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본격 재판에 돌입하고 있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의 탄핵 이슈가 과연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력 크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어떤 변수가 있을지는 또 이러한 이슈들 계속 따라가면서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오늘은 어떤 업종이 움직일지 먼저 상승이 예상되는 업종부터 화면을 통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오늘장 상승 예상 업종, 고른 실적 성장을 보이고 있는 증권주 꼽아주셨습니다. 네, 이제 설 연휴 지나고 2월 15일 정도가 되면은 실적 시즌을 마무리하거든요. 증권주도 어느 정도 실적이 나왔는데 배당을 많이 주는 기업도 눈에 띄고요. 실적은 물론 좋고요. 어떻습니까?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실적 시즌과 관련돼서 가장 좀 각광받는 섹터가 아닐까 좀 싶은데 사실 그에 비해서 좀 주가는 좀 많이 못 올랐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올해가 1월 달 들어서 코스피 관련된 이제 증권 지수는 사실은 이제 코스피 지수가 한 8% 정도 올랐는데요. 한 5.5% 정도로 좀 상대적으로 덜 오른 어떤 섹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지난달 같은 경우 이제 코스피라든지 코스닥 양지수에서 일일 평균 거래 대금이 42조가 넘는 어떻게 보면 거의 최고치를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 상황에서도 지금 사실 섹터가 좀 많이 안 올랐다는 부분 좀 약간 저평가로 좀 부각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고액 예탁금 같은 경우는 잔고가 한때 74조까지 좀 올라가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현재는 60조대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고치를 계속해서 지금 보유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사실 이제 증권사에서 어느 정도 지금 신용잔고를 좀 막고 있지만 그래도 신용잔고 또한 20조가 넘어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증시에 있는 대기 자금은 상당히 좀 풍부하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실적과 관련된 부분은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다는 점, 이런 부분은 약간 저평가 구간에 대한 부분이 계속 나오고 있다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코스피 내에서 지금 증권 섹터가 차지하는 시가총액은 한 1.1%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익 같은 경우는 5.5%, 한 5배 이상 되기 때문에 네. 아직까지는 계속해서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분이 좀 디스카운트돼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디스카운트한 배경에는 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일단 여러 가지 프라임 사태 같은 좀 안타까운 사건들이 있기 때문에 좀 신뢰도가 많이 추락했다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과 올해 같은 경우는 좀 실적으로 이런 부분을 좀 커버할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증권주 같은 경우는 작년에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브로커리지, 이제 위탁 매매라고 하죠. 그다음에 IB 등 전 이제 사업 분야에서 고른 실적을 좀 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4분기 공시가 나왔던 NH투자증권이라든지 삼성증권, 미래에셋대우, KB증권 등이 전년 동기 대비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좀 반증이 아닐까 싶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이러한 실적에 대한 부분은 올해까지도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코스피 지수가 지금 3,000선을 좀 도달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거래 대금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해서 좀 사상 최고치를 지금 계속 경신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또 이제 올해 좀 예정된 IPO 좀 스케줄이라든지 자금 수요 같은 여러 가지 좀 풍부한 유동성의 어떤 환경이 상당히 우호적으로 조성돼 있기 때문에 네. 일단 증권 섹터 같은 경우는 좀 올해 계속해서 좀 쭉 봐야 되지 않을 섹터가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애플도 채권 발행 소식이 있었는데요. 애플뿐만 아니라 많은 기업들이 이렇게 채권을 발행하면서 자금을 조달하고 있고 또 계열사들을 또 상장시키는 IPO 작업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내 역시 마찬가지고요. 증권업종 같은 경우는 어제를 기점으로 또 5일선, 21선 골든크로스 나면서 정배열 전환을 했습니다. 증권업종, 실적, 유동성, 그리고 성장성 봤을 때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상승 예상해 주셨고요. 이어서 하락 예상되는 업종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하락 예상 업종. 장기적인 접근이 유효하다는 관점에서 보험주 꼽아주셨습니다. 보험주는 어떻습니까? 일단 어떤 업종으로 분류를 해야 될까요? 코로나 피해주인가요? 수혜주인가요? 금리 상승 수혜주인가요? 피해주인가요? 일단 네. 실적 관해서 말씀드리면 네. 수혜주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 수혜주고요. 네, 다만 이제 주가가 조금 반영이 안 됐다.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일단 증권주와는 약간 결이 좀 다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같은 금융주이긴 한데 일단 보험주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좀 디스카운트가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 좀 뉴스가 하나 나왔습니다. 뭐 국민연금이 지난해 이제 뭐 상당히 좀 많은 좀 이제 어떻게 보면 시세 차익을 좀 남겼는데요. 보험업종 관련돼서는 오히려 좀 손해가 났다라고 좀 뉴스가 좀 나왔습니다. 특히 이제 보험사 4곳에 이제 투자를 했었는데요. 뭐 삼성화재, 현대해상, 메리츠화재, 삼성생명 등의 어떤 보유 주식을 좀 늘렸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주식들에 대한 작년 손해 평가 거의 한 약 1,700억 정도가 좀 손해가 났다라고 좀 뉴스가 나왔는데요. 일단 국민연금 같은 경우 하나 예를 들면 삼성화재에 관련돼서 좀 지분을 좀 많이 좀 사들였습니다. 한 작년에 한 1.4% 정도 좀 추가적으로 지분을 매입을 하면서 한 10.76%까지 좀 매입을 했었는데요. 하지만 보유 주식의 좀 가치가 많이 떨어진 부분을 좀 볼 수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가치 같은 경우는 뭐 한 15.7% 정도가 좀 감소를 하면서 한 1,800억 정도 좀 손해가 났습니다. 결국 이러한 의미는 삼성화재가 결국 주가가 많이 못 갔기 때문에 이러한 좀 가치 하락이 일어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적은 좀 상당히 좋은데요. 이렇게 좀 주가가 가지 못하는 이유는 크게 한 2가지 정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보험사 자체적으로 좀 주가 어떤 부양을 위한 노력이 약간 부족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좀 금융당국의 배당 자제 권고 등 여러 가지 좀 외부적인 요인도 좀 함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이제 삼성생명 같은 경우는 사실 좀 실적이 좋게 나왔습니다만 오히려 좀 배당을 좀 줄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2020년 회계연도 결산 배당금이 이제 작년 대비해서 이제 재작년 대비해서 5.7% 정도 줄어든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보험사에 어떻게 보면 조금 좀 약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올해 같은 경우 이제 금리가 좀 장기적으로 상승 예상되기 때문에 보험주 같은 경우는 좀 어떻게 보면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접근이 유효하겠습니다. 하지만 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좀 주가에 좀 반영되지 않다는 점, 이 점에서 봤을 때 조금 피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험주와 금융주는 금융당국에서 배당을 자제하라고 권고했다는 점이 여전히 투자 심리에 부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네요. 보험주, 코로나의 수혜주, 증권주 역시도 코로나 확산의 수혜주가 됐죠. 저금리가 이어졌기 때문에. 하지만 보험 같은 경우는 시중금리가 올랐을 때 수혜를 받는 그러한 업종이기도 합니다. 금융주, 보험주 최근 또 꿈틀거렸었는데 일단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자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장의 핵심 공략주는 어느 쪽일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박현주 미래셋 그룹 회장 인터뷰가 화제가 되는데 네. 그분이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은행 계좌는 다 몇 개씩 갖고 있는데 증권 계좌는 없는 분들도 많으시기 때문에 성장 업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일단 그래서 동의하세요? 예, 맞습니다. 증권 섹터에서 제가 예. 오늘 좀 개인분들에게는 가장 좀 인기가 있는 이런 좀 종목을 갖고 왔습니다. 바로 이제 네. 키움증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부담 없을까요? 사상 최고가 부분 아닌가요? 일단 뭐 키움증권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의 힘을 좀 믿어봐야 될 것으로 좀 판단되고 있고 일단은 뭐 개인 증시 참여의 가장 큰 수혜주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뭐 주식시장의 거래 대금이 좀 증가를 하면서 가장 큰 수혜를 얻고 있는 업종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직접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영향이 좀 업계에서 가장 큰 것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올해 브로커리지 수수료라든지 뭐 지배 주주 순이익 같은 경우는 뭐 작년 대비했을 때 거의 20% 이상 상승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제가 볼 때는 뭐 어느 정도 고점에 대한 논란이 있겠습니다만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충분히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1월에 지금 거래 대금이 좀 올해까지 좀 계속 이어진다면 아무래도 좀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동사의 강점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브로커리지에 있습니다.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의 어떤 매매에서 나오는 수수료가 좀 가장 크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앞으로 이제 이 동사 같은 경우는 좀 젊은 층을 좀 타겟으로 해서 이제 뭐 온라인이라든지 모바일 자산 관리 비즈니스까지 좀 어떻게 보면 사업을 좀 확장하려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또 어떻게 보면 초대형 IB로서의 어떤 성장을 위해서 약간 좀 배당에 대한 부분이 좀 어느 정도 좀 약간 낮은 단점이 있긴 하지만 이런 네. 부분이 좀 더 부각될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차트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뭐 16만 원 좀 어느 정도 정고점을 찍고 약간 15만 원대에서 좀 횡보를 하고 있는데 오히려 제가 볼 때 매물대가 많이 쌓여 있는 15만 원대에서 충분히 좀 매수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뭐
증권주 같은 경우 어떤 드라마티컬하게 좀 상승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차분히 올라가는 어떤 그런 섹터이기 때문에 좀 목표가를 좀 높게 잡고 좀 천천히 바이앤홀드의 전략으로 좀 쓰시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가 같은 경우는 좀 높게 19만 원으로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 손절가 같은 경우는 신규 매수 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손절가는 13만 6천 원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2007년부터 증권 방송을 시작했는데 정말 역대급의 장세가 지금 바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증권주 주목하자는 의견 키움증권인데요. 손절가도 굉장히 좀 낮게 주셨어요. 13만 6천 원, 그리고 목표 주가는 19만 원, 어제 종가는 15만 7,500원이었습니다. 오늘장 지난달 양시장 일평균 거래대금 사상 최고치에 따른 수혜가 예상되고 있는 증권주의 상승 내다보고 있고요. 보험주는 올해도 실적 대비 저평가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보여서 장기적인 접근이 가능하다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오늘장의 핵심 공략 종목으로는 개인 증시 참여 확대에 따른 최대 수혜주 키움증권 알아봤습니다. 아울러 저희의 투자 정보 잘 활용해 보시고요. 투자 판단에 따른 그 결과는 시청자 여러분의 몫이라는 점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팀장님 오늘 분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